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SNS에 올리고 있죠. 그 가운데 과연 진짜 이 정부가 보유세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최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유세에 관해서 시장에 좀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다고 그래요. 오늘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원장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유세 올릴까 말까 정부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 이규현 홍보수석은 당장 그 카드를 쓰지는 않겠다라고 이미 밝히긴 했죠. 네, 이제 제일 논란이 됐던 게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양도세를 20%, 30%씩 더 이렇게 세금을 더 물리는 거, 그거 이제 중과 유예 조치는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중과하는 거 이건 이제 정해진 거니까 네.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긴 그렇고 대통령이 계속 SNS로 이야기하는 보유세라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주로 이제 직접 거주하지 않고 투기적 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거 이제 준비는 하되 당장 쓸 건 아니에요. 이렇게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아마 지방선거까지 그 뒤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니까요. 그때 좀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자, 보유세 관련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는데 우리나라 보유세가 외국에 비해서 높지 않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지 않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보유세를 적게 낸다. 어떤 분은 보유세율이 너무 낮다. 이렇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는 보유세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낮고 그런데 경제 규모에 비해서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더니 한 중간 정도더라. 이게 딱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부동산 우리가 보유세율은 한 0.9에서 1% 정도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예. OECD 평균이 0.9% 정도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캐나다 이런 데는 영국, 미국 이런 데는 아주 높고 일본, 캐나다도 한 1.9% 정도 되니까 우리는 굉장히 낮은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30여 개 비교해 보면 GDP 대비해서 우리는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를 많이 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한 2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GDP 대비해서. 그러니까 세율은 낮아도 보유세는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평균에 비슷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예를 들어 소득에서 빵을 사 먹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더라. 근데 빵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빵값이 비싸면 빵을 사 먹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보유세율은 선진국보다 많이 낮은데 GDP 대비하면 그렇게 적게 내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집값 대비 보유세의 비율이 보유세율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고 구윤철 장관이 0.15%라고 한 게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정확한 겁니다. 이게 실효세율 이것저것 이제 공제 빼고 진짜로 집값 대비해서 얼마 내느냐. 예, 정확하게는 OECD 통계가 0.1%인데 OECD로 우리는 0.17%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평균이 0.3%를 내니까 집값에 우리가 한 절반 정도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미국은 아주 높고요. 네. 캐나다, 영국과 비교해도 우리는 4분의 1, 일본의 한 3분의 1 수준이다. 네. 세율은 분명하게 낮다. 그런데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제법 재산세를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제일 보유세 높은 걸로 유명한 게 미국인데 이 얘기 하면은 꼭 그 사람들이 반론하는 게 미국은 시세에 따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집을 산 시점에 매입 가격에다 부과하니까 10년 전, 20년 전 가격에 부과한다. 이렇게 반론을 펴는데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아, 틀려요. 네, 50개 중에서 캘리포니아만 그 제도가 있습니다. 어. 네, 근데 캘리포니아주 역시 해마다 거의 2%씩 요즘 보면 재산세를 계속 올리고 있고 기본 재산세율이 1.2에서 1.3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와. 여기 이제 카운티 이런 데서 거기 뭐 학교 들어서고 다리 새로 지고 이러면 이 비용을 집주인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거의 1.5% 저희가 아까 우리나라는 0.1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1.5%의 재산세가 캘리포니아는 와. 다른 주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그래서 한 200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3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그러면 재산세 얼마 내느냐? LA 살면 한 4,50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렇게 재산세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매입한 가격에 재산세를 매겨줘 해서 이게 주민발이 13호라 그러는데 예. 이게 그렇게 높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재산세율이 굉장히 높다. 뭐 물론 미국이 다 정답은 아니니까요. 네. 아무튼 매입 가격에 매기는 건 캘리포니아뿐이다. 이거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그 소득세를 낼 때 재산세 낸 돈을 공제하고 소득세 부과를 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미국의 SALT, 셀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난해 뉴욕 사는데 10만 달러를 벌었다. 근데 주택 재산세가 워낙 비싸니까 2만 달러를 냈다 그러면 최대 1만 달러까지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그러니까 제가 10만 달러 벌었다면 9만 달러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소득에서 공제하는 거군요. 소득 공제. 소득에서 그러니까 근데 주정부에 내는 돈을 연방소득세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이 아주 중심 지역에 비싼 재산세도 버티고 있다가 은퇴하면 소득이 줄면 소득이 없어지면 다 이 그 코어 지역을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재산세를 없죠. 못 이기니까요. 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이렇게 몇 천만 원, 뭐 1억 가까운 재산세를 내고 좋은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은퇴하고 애들이 다 자란 후에도 뭐 대치동, 반포 이런 데 남아서 집을 거의 팔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나 코어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잘 내놓지 않으니까 공급은 늘 부족하고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 그러니까 보유세가 높아지면 정말 경제 활동을 왕성히 해서 고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만 비싼 집에 살아라. 네. 그게 돼야 계속 이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순환이. 그게 주로 이제 미국, 영국식 해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 보유세가 낮으니까 대신에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소득이 없어도 계속 그냥 집을 가지고 버티다 보니 순환이 안 돼서 매물이 잠긴다. 이런 거로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핵심은 우리는 주요 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너무 높습니다. 예. 네. 자, 또 하나 보유세 관련 논쟁이 보유세를 높이면 결국 그 세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해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 이 주장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10여 년 전에 나와서 유튜브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런 말 하는데 이걸 인정하는 경제학자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네. 재산세 올리면 그 돈을 월세에 올려버리면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 지금 자신의 상가 소유 그 건물에서 빵집 하는 사람이 정부가 상가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면 빵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겠네요. 이게 예를 들어 주유소 자신의 건물에서 주유소 하는 사람이 정부가 재산세를 올리면 그럼 기름값을 올려버리면 이 시장 경제에서 이런 잘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관련돼서 2022년에 KDI가 이 관련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문윤상 박사가. 그런데 네 가지 군을 자세히 한 7만 3천 채의 자료를 분석했는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올려도 임대 가격에 올리는 건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이런 과학적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재산세가 올라가면 뭐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 가격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투기적 가수요가 없어서 하지만 뭐 심리적으로는 재산세 올리면 월세 올린다더라 해서 집주인분들이 전세나 전월세 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네. 자, 보유세는 그렇고 거래세는 선진국보다 분명하게 높다. 맞습니까? 높습니다. 네. 취득세가 우리 이제 집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집 사보신 분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담되죠. 근데 물론 영국 같은 데는 아주 비쌉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는 비쌉니다. 우리가 한 1에서 3% 정도니까 1주택자가 집을 사면 그렇게 선진국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주택자, 영국도 다주택자는 뭐 17%까지 취득세를 내니까 예. 뭐 엄청나게 내지만 우리도 집이 4채 이상, 4주택 이상이면 12%를 내니까 예, 상당히 높긴 하지만 네. 상당히 높고 특히 다주택자로 가면 굉장히 높다. 네. 네. 일본의 6배까지 취득세가 높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집을 사고 팔면서 남는 돈에 매기는 돈은 양도소득세니까 엄밀히 말하면 거래세라기보다는 소득세지만 어쨌든 이것도 집 팔 때 내는 돈이니까요. 예. 이것도 우리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서 10년 동안 내 집에 계속 살면 굉장히 많이 깎아주지만 2주택, 3주택으로 가면 양도세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선진국보다 명백하게 비쌉니다. 문제는 1주택입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1주택만 가져라 이런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압구정 그 한강변에 비싼 아파트 있잖아요. H아파트. 예. 이게 한 15년간 80억 정도 올랐는데 1주택자 장특공, 그러니까 장기 특별공제를 받으면 80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도 6억 정도밖에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반면에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자들이 집으로 차익을 남기고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선진국보다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 또 주요 외국하고 비교해서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네.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 이거 솔직히 수십 년 전부터 하던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일단은 뭐 7월달에 세제 개편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양도세도 좀 압력을 더 가하면서 그 카드가 안 되면 보유세 카드를 쓰겠다 네.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